최근 메이저리그에서 눈에 띄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뽑힌 유망주가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을 하지 않고 일본 프로야구로 진출했습니다. 그 선수는 카터 스튜어트입니다. 카터 스튜어트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1999년 11월 2일생이고 2018년 드래프트 1라운드 8순위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지명했습니다. 키가 198cm로 투수로서 이상적이고 고등학교 성적은 주니어 때 13경기 69.1이닝 104삼진 21볼넷, 시니어 때 11경기 61.2이닝 128삼진 18볼넷을 기록했습니다. 타자로는 통산 128타수 11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유망주 평가에서 패스트볼이 65점이었고 최고 구속이 97마일까지 나왔다고 하니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었던 선수입니다. 이렇게 장래가 촉망한 선수가 1라운드에 지명되고도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을 하지 않고 어떻게 바로 일본 프로야구로 진출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돈 때문입니다. 2018년 애틀랜타가 1라운드로 지명했지만 아마추어 선수 계약금 제도 때문에 계약금을 줄이는 게 원래 목적이었지만 표면상으론 손목 부상을 이유로 낮은 계약금을 제시했고 스튜어트는 애틀랜타와 계약을 하지 않고 결국 대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원래 고등학교 졸업 후 드래프트에서 계약을 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한 선수는 2년이 지나야 드래프트에 나올 수 있는데 스튜어트가 간 학교는 1년 만에 드래프트를 나올 수 있는 학기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학리그에서 13경기 74.1이닝 108삼진 괴력을 보여주며 여전히 2019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지명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튜어트는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7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최근 마차도, 하퍼, 트라웃 등 억소리 나는 계약이 많고 조용하게 먹튀 행보를 걷고 있는 천혜인마저도 연평균 1800만 달러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니 700만 달러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700만 달러는 일본 돈으로 약 7억 6천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3억 원 정도입니다. 한신에 입단했던 오승환과 나바로가 2년 8억엔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꽤 높은 금액입니다. 현재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선수 계약금 제도가 바뀐 이후 가장 큰 규모가 2017년 카일 라이트가 받은 700만 달러입니다. 2011년 게리 콜이 800만 달러,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와 버바 스탈링이 7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ESPN의 잭 파산 기자가 스튜어트가 소프트뱅크로 간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스튜어트가 받을 예상 계약금은 200만 달러, 최상의 시나리오로 2019년 싱글 A부터 시즌을 시작하고 2020년에 더블 A로 승격, 그리고 2021년까지는 무조건 마이너리그에서 키우고 2022년 4월 중순 이후부터 올라와 FA 전까지 7년이 걸립니다. 2022, 2023, 2024년은 스튜어트가 최저 연봉을 받는 시기일 것입니다. 파사는 2024년에는 최저 연봉이 75만 달러까지 올랐을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즉 최대한 빠른 시기에 메이저리거가 된다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해도 향후 6년간 스튜어트가 벌 돈은 400만 달러, 500만 달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스튜어트가 FA가 될 때까지는 4년이나 더 걸립니다. 스튜어트가 소프트뱅크와 계약을 하며 받은 계약금만 700만 달러고 향후 6년 뒤에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더라도 만 25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 25세 이후부터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로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결국 스튜어트는 불확실한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의 대우 차이보다 확실한 계약금을 찾아서 일본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 사례가 앞으로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카터 스튜어트는 선구자가 되어 앞으로 드래프트 2, 3라운드 안에 드는 쏠쏠한 자원들 중 극소수는 일본 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디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예전에도 메이저리그 파업 관련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마이너리거 대우 문제입니다. 마이너리거들은 현재 어떤 스포츠 리그보다도 박봉을 받으며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로 진출할 때까지 시간은 깁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 긴 시간을 견딜 만큼 계약금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 평균 연봉과 상위 FA 선수들의 계약 규모는 매년 최고 기록을 찍지만 최저 연봉은 10년 전과 별 차이가 없고 심지어 마이너리거 연봉은 수십 년 전 과거와 비교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연봉으로만 따졌을 때 마이너리거와 일본 프로야구의 차이는 수십 배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튜어트처럼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1라운드 출신 선수조차 돈 문제로 일본 프로야구로 진출하는 사례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계약 규모만 달라질 뿐 드래프트 2, 3라운드 안에 뽑힐 정도 재원들이 일본 프로야구에서 원래 받을 수 있는 계약금의 몇 배가 되는 계약금을 노리는 트렌드는 앞으로 더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프로야구 구단들은 확실하지 않은 유망주에 돈을 쓰는 것이 합당할까요? 만약에 메이저리그 3라운드 안에 드는 유망주가 일본 프로야구 1군에서도 충분히 활약한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본 프로야구에서 1인자가 되어 향후 포스팅을 신청한다면 어린 선수를 노리는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최대 2천만 달러를 구단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 시스템 금액 상한선이 높아진다면 구단
구단들에게는 더더욱 이익이 되는 상황이니 일본 프로야구는 미국 유망주들의 일본 진출을 환영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메이저리그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까요? 당분간은 아무 변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카터 스튜어트 같은 인재는 아깝지만 드래프트 1라운드 선수들이 항상 성공했던 것은 아니듯이 어떤 유망주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으로 진출한 유망주는 한 명이지만 나머지 유망주들은 아직 미국에 있고 가고 싶으면 가던지 라는 마음으로 현재 상황에서 딱히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도 변해야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메이저리그로 와야 할 좋은 유망주들이 점점 다른 스포츠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스튜어트 사례는 심지어 일본 프로야구에 유망주를 유출한 결과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 유망주들이 메이저리그가 아닌 다른 리그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선 마이너리그 및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 등 돈 때문에 메이저리그를 선택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100% 확신할 수 있는데 영향은 1도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 선수 제도가 일본과 한국은 다릅니다. 일본 프로야구는 경기당 출전 선수 숫자만 정해져 있지만 외국인 선수를 보유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2군에서 선수를 키우면서 추후에 1군에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선수란 즉시 전력이어야 합니다. 투수라면 혹사는 당연하고 타자들은 조금이라도 부진하면 바로 방출입니다. 이런 상황에 불확실한 만 20세 유망주를 몇백만 달러 거금을 주고 데려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하면서 평소처럼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이게 되고 한국은 더더욱 세계 야구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부를 것입니다. 잭 파산의 기사에 따르면 라쿠텐 골든이글스 구단주는 일본 프로야구에 외국인 선수를 더 늘리자고 했다고 합니다. 선수협이 나서서 현행 외국인 선수 출전 숫자도 많다고 이것마저 줄이자고 의견을 표출하는 한국 야구와는 정반대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마이너리거들을 무제한으로 보유할 수 있는 리그와 즉시 전력감 2-3명을 혹사시키면서 팀 성적을 유지해야 하는 리그의 수준 차이는 가면 갈수록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한국 야구가 앞으로 더욱 수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격적인 행동도 가능할 수 있게 제도를 빨리 손봐야 하지만 지금처럼 언론에서 해프닝, 가십거리 정도로만 소비하고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리그의 수준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